자, 우리 85번부터 보면 되죠? 저기 정발고랑 백마고는 학생부 어떻게 꾸려라 가이드라인 알려준다던가 뭐 어떻게 참여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없어요? 있죠?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제일 중요해, 그게. 알겠지? 비교과의 밑에 세특에 써지는 거 있잖아. 내 말 그거 관리하라는 거야,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특히 지금 과중반에서 물화생지 다 할 거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특기 사항이 전부 다 너네가 쓴 진로에 맞춰야 돼. 예를 들어 수의학이면 수의학에 맞춰서 다 설계하셔야 되고, 소양이 진로 뭘로 해놨어? 생명? 그럼 거기에 맞춰야 돼. 특히 생명은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진로로 가겠다 했는데 그럼 너네 투도 해야 되지. 생명 원형, 생명 투 성적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특에 얘가 생명에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진로에 맞춰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흔적이 보임. 근데 내신 등급이 4야. 그럼 안 믿어, 교수님들. 그거 그냥 버려, 그냥. 4 보자마자 그냥 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 학생부가 그러니까 학생부 등급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서 세특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연고대 붙는 애들 세특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주력 과목이 길이가 최소 한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는 돼야 돼요. 학생부가 이렇게 있으면. 알겠죠? 한 요 정도 길이는 돼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엄청 길어야 돼요. 글자 수 제한이 있다고? 세특이 얼마였지? 그러니까 꽉꽉 채워줘야 돼. 꽉꽉. 물론 글자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근데 글자 수가 많아야 기본적으로 얘가 열심히 하는구나를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를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어. 가령 이제 고려대라든가 성균관대 이렇게 좀 선비 같은 학교들은 노력을 되게 중시해. 그래서 길이가 길면 좋아하거든. 물론 다른 학교들이 길이에 막 무조건 집착하진 않겠지만 디폴트 값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열심히 하는 놈이 이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과 무조건 잘 꾸리셔야 돼요. 자, people who say they don't care what people think are, 그러니까 얘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say, 얘기해요. They don't care. 그들이 상관하지 않는다고. what,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난 관심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are usually 되게 desperate. 자, 이것도 desperate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형용사라서 발음하실 때 desperate, desperate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desperate가 뭐예요? 절박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절박해. to have, 갖는 데 있어서 절박하대. 자, have는 타동사죠.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매우 절박한데 뭐를 가지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걸 갖는 것을 매우 절박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사역동사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걸 행위유발 타동사라고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데스퍼트에서 느껴지는 게 수아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이죠. 얘 지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예를 들면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돈에 환장하고 미친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난 다른 사람들 생각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오히려 뭐야? 다른 사람들 생각에 집요하게 아주 집착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 쓴다라는 걸 반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신경 안 쓰면 신경 쓴다는 말 자체도 안 하겠죠. 진짜 신경을 안 쓴다면. 그죠? 근데 사실 남의 눈치 안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소영이 남의 눈치 봐, 안 봐? 많이 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유독 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 중국,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조금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어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얘기예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절박합니다. 갖는 데 있어서. 근데 뭘 갖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그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들이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걸. What people think,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자, 복합관계사라고 돼 있잖아요. 자, 관계사에다 복합이라고 붙으면 이거 다 뭐냐면, 복합은 관계사에다가 ever 붙이시면 돼요. ever. 그래서 ever가 붙으면 뜻이 다 어떻게 되냐면, 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ever 하면 무엇이든지, whenever 하면 언제든지, wherever 하면 어디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관계사가 나오면, 일단 맨 처음에 given 있죠. 이거 given 혹시 아는 사람? given 뭔지 아는 사람? 자, 저거 몰랐으면 꼭 별표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given은 일단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요. 보통 give를 너네가 초딩 때 배우면 이렇게 배우잖아.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being given D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DO라는 목적어를 주어진다면, 이게 주어진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라는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실 때 뭐라고 하셔야 되면은,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이 하나의 전치사로 굳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분사구문이 전치사로 하나의 전치사로 굳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given the recent accidents, 최근의 사고들을 고려해 보면이라고 합니다. such as는 가령이죠. 그러면은 최근의 사고라는 핵심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이건 그냥 굳이 읽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탁 찍어서 여기에 주어져. The government ought to. ought to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했지?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 뭐야? ought to 부정사 어떻게 하라 했어? 고도화해서. 뭐뭐 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should는 당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위성 주장이에요. 당위성.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should FP 할 때 이거 부분 집합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should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한 건 당연한 거야. 이런 뜻도 되지만 뭐도 돼요? 너가 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오늘 시험 당연히 망치지.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강하게 추측하고 반박할 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ought to는 너네가 흔히 should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잖아요. ought to가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should는 그 두 가지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거고 ought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함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한대. take, 취해야 된다고. whatever, 그 어떤 것이든 steps, 단계를 취해야 된대요. 뭐? 필요한 것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총동원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whatever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야 한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복합관계사를 쓴 겁니다. 알겠죠? 뭐 하기 위해서? Public trust, 대중의,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죠. 자,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사고들을 고려해 보면 가령 건물 붕괴와 지하철 화재 같은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취해야 된다. 무엇이든 필요한 단계를 뭐든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ught to는 should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네가 생각했던 should는 이렇게 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87번. 여러분들이 중딩 때 문법을 배우면 이렇게 배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 정현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 때 여기 관계대명사 됐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배웠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접속사 대시랑 혼동할 여지가 있어서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으로 쓸 때 위치나 whom으로 쓰셔야 됩니다. that을 못 쓰는 이유가 접속사 대시 쓰였을 때의 의미와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쓰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ndhat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혹시 indhat 이거 아시는 분? 이것도 기분이랑 똑같이 엄청 중요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그러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탁 끊기겠죠? 자,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다라는 것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인과관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인이 나오죠. 여기. 알겠죠? 자,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시대는 were a dark time in history. 역사 내에서 뭐였다? 암흑기였다. 흑역사였다라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부정이지. 그리고 중세 시기가 왜 결과적으로 암흑기였는지 인과관계를 도출해 봅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댓 보자마자 니네 화살표 이렇게 그어서 인과관계 찾으시면 돼요. 인댓이 나오면. 자, 그래서 뭐라는 점에서 the light of learning 배움의 빛이라고 했어요. 배움의 빛, 학습의 빛이 자, dim은 무슨 뜻일까요? dim. diminish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줄어들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dim한 상태가 되어간다는 뜻이야. dim이 왜 무슨 뜻이냐면 어둑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밝았던 게 쓱 어두워지는 거 있지. 이런 걸 dim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어두워지는 거. 그래서 밝았던 낮이 저녁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di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minish가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뜻이 있어서 감소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배움의 빛이 완전히 dim, 어둑해졌다. 자, 그리고 glowed 하나 한번 볼까요? 지우야, glow가 무슨 뜻이야? 잘하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 그러면 자동사로 쓰면 이거 glow가 어떤 느낌이냐면 커지다요, 커지다. 어떤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는 게 glow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 자, 물리적으로도 커지면서 화학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면 뭐라 하는 줄 알아? 화학적인 변화까지. 그래서 성질까지 변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 그걸 develop이라고 해요. 그래서 develop은 발전하다라고만 아시고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막걸리에 맛들렸어. 그때 쓴 게 develop이야. 그러니까 뭔가 내 입맛이 점차 커져가지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 거 쓸 때 보통 develop 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외형만 변해서 커지는 거. 이건 grow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grow는 이렇게 해서 점차 커져서 C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grow 뒤에 목적어 쓰였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를 재배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타동사로 쓰면 보통 농사 지을 때 많이 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점점 시기가 지나서 어두워진 상태로 커졌다는 거야, 상황이. 그러면은 지우야,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배움의 빛이 어두워졌대잖아. 그럼 당연히 부정이겠죠. 이 원인이 부정이어야 결과가 부정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움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는 암흑기였다. 뭐 이후에?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 그러면 자, 배움의 빛이 어두워졌다는 건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움이 사라져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배움이 끊겨서 그래서 중세시대는 암흑기였죠. 그래서 그 중세시대를 다시
상승기로 만든 게 그게 뭐야 혹시 아는 사람?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프랑스어로 부흥이란 뜻이에요. 다시 부흥하다. 그래서 중세 시기에 이 암흑기를 겪고 다시 유럽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르네상스 시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는 그럼 반대로 뭐야? 배움이 융성해지고 풍부해졌으니까 다시 부흥한 거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됐나요? 자, 인데 뭐라고 하면 된다고?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꼭 외우셔야 돼요. 자, 88번. 자, 우리 전치사 뒤에 명사 오죠? 근데 이제 전치사 뒤에 명사 구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명사절이 오면 겁나 길어지겠지? 그지? 자, 명사절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It may not be valid to assume. 이는 유효하지 않을지도 몰라. assume, 가정하는 게. 뭐라 가정하냐면 the media, 미디어가 대중매체라고 하시면 되죠. 대중매체가 make, 만든다고 우리의 시간을 distinct, 뚜렷하도록. 그러니까 from the past, 과거와는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미디어가. 미디어가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을 완전 another 세상, 또 다른 세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겠죠. 자, 왜냐?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distinct는 부정적 서술이죠.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지? 너네 과거와는 다르게 미디어 덕분에 현대사회는 되게 많이 과거와는 달라진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왜냐면이라고 하네. 그러면은 왜 디스팅트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겠네. 그지? 왜냐면 우리가 알아. 상대적으로 찔끔. 자, 그러니까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단정 짓지 마라라는 거죠. 자, 우리는 상대적으로 찔끔하라. 뭐에 대해서 찔끔하냐면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도 감히 모른 채 과거와는 다르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디어가 오늘날을 뚜렷하게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 뭔 말인 것 같아? 어? 질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요? 과거와 뚜렷하게 만들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미디어가? 정말 뭐야, 이거 뭔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독해를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영어를 한글로 실컷 옮겨놓고 뭔 말인지 모르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겠죠. 수아야, 뭔 말이에요, 이거? 응?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 미디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왜 다른 거냐고. 정보를 나누는 방법? 공유하는? 자,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보세요. 맞아요. 피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지금 뭔 말이야, 이게? 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연이가 말한 게 이거죠. 한 번에 압도적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내가 최근에 나무위키,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쌤은 그냥 심심하면 나무위키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7, 8번씩. 근데 그거 누르면 이렇게 쭉 뜨잖아. 요즘 뭐가 핫한지 키워드가. 근데 눌렀는데 다 모르는 사람인 거야. 다 눌렀는데 다 막 학폭. 누르는 족족 다 뭐 학폭으로 이제 나락간 사람들만 다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쭉 계속 몇 번 봤지. 뭐 유튜버도 날아가고 뭐 정치인도 날아가고 뭐 별의별로 다 이제 지옥으로 빠졌더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단하죠. 이제는 그냥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뭔가 부당하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커뮤니티 가서 글 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가 부당한 게 있을까?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엄마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가가지고 커뮤니티에 그냥 글 한번 딱 써주면 알아서 아줌마 아저씨가 다 날라가지고 여러분들 구해줄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대단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때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작년 2월 23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침공한 날 바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거 바로 알았죠. 그날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디어 덕분에 과거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 감히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니네가 정보가 전달되는지 또 정확하게 모른 채 미디어 덕분에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이런 어마어마한 사회가 됐다? 그렇게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압도적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봉화를 때려가지고 여기 전쟁 났다는 걸 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절대 다수가 알게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감히 그렇게 미디어 덕분에 세상이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비판하고자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요걸 추론해 내려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89번 볼게요. 넘어가도 되니? 어. The history of women and minorities in the workplace shows that vigorous enforce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is what drives progress toward equality in wages and opportunities. 자, the history of women and minorities. minority는 소수란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소수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뭐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뭐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걸까? 정연아 이거 OX. 이 글의 키워드는 핵심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다. OX. X는 뭔데? 써요. OX. 지금 눈 마주쳤으니까 OX. 자, 이 문장의 키워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다. OX. 핵심 소재. X 그럼 뭐야? 어? 뭐라고? 아니 틀려도 돼요. 뭐라 했는데요? 뭐 역사? 그러니까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역사. 아 맞다. 오. 오케이. 수영이는 오. 지연이 X 그럼 뭔데? Equality. 오케이. 수환 내가 아직 안 물어봤나? 수환은 OX. X 그럼 뭐? 아 law. 네, 저는요 직장이라 생각해요. 직장이요. 왜냐면 사회적 약자랑 여성이 사회 내에서 겪는 차별을 해결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직장 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핵심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직장 내에서 불평등을 해소했다라는 걸로 메시지가 전달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랑 기회라고 하잖아. 돈, 월급이랑 기회, 그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로를 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플레이스를 강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맥상통하는 게 내가 어디서 얘기했더라? 그것도 그때 직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 이것도 문학 작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어 학습할 때 문학 작품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야? 문학 작품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에서의 문학 작품,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의 핵심을 잡으셨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차별, 맞아요. 그게 핵심인 거 맞는데 핀트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핵심의 핀트는 뭐냐면 직장 내에서의 불평등이었다는 걸 꼭 잡으시면서 읽으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며, 자, 그래서 이 직장 내에서의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보여주는 이 역사 내에서는 vigorous는 활발한, 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igor가 활기란 뜻이에요. vigor. 알겠죠? 그래서 활발한 enforcement, 시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법을 시행할 때 보통 우리가 enforc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anti는 반이란 뜻이에요. 반. 절반할 때 반이 아니라 반할 반자. 반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반차별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활발한 반차별법의 시행은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보어에 위치하면요. 제가 그냥 뭐라고 해석하라고 하냐면 이거 자체를 about으로 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차별법의 활발한 시행은 뭐였냐면 drives, 이끌어낸다. progress, 발전을. 그래서 그거를 drive A toward B 하면 뭐예요? A를 B로 이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몰고 가다. 그래서 진전을 어디로 이끌고 갔다? 결국 equality, 평등이요. 그래서 workplace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죠. 직장 내에서 반차별법의 역사는 결국 뭐를 보여준 거야? 자기의 출신과는 상관없이 임금과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그걸 향해서 나아가도록, 발전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잘 잡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자, 역사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직장 내에서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는 보여준다. 뭐를 보여주냐면 활발한 반차별법의 시행이 뭐냐면 이끈다. 진전을 평등을 향해서. 즉, 이 평등은 임금과 기회 내에 있는 평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0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보어에 왔을 때 이게 또 when이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게 언제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치? 그럼 바로 어순대 쓱 갈 수 있어요. 자, 뭐가 언제냐면 the turning point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자,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turning point. turning point는 뭐야?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전환점은 그러니까 이것도 성장을 얘기하는 거지. 언제 일어나냐면 you discover, 너가 발견할 때야. the core of strength, 강점의 핵심을. 근데 그 강점이 어디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에서의 강점을 찾으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강점을 뭘 갖고 있냐. 그래서 that 저렇게 돼 있는데 자, survive 이거 혹시 살아남다라고 해석하신 분 손? 살아남다. 생존하다. 그렇게 해석했죠. 그럼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소양아 이거 surviv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 자, 타동사죠.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survive,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매번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자동사, 타동사를 너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휘감으면서 쓸 수 있으면, 응용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survive가 자동사로 쓰이면 방금 지우가 해석한 대로 뭐라고 하면 돼요? 생존하다, 살아남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연아, 너는 다르게 해석했어? 이거?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을 살게 하는 거야? 어. 심장? 심장을 살아 뛰게 한다? 자, 적당히 당황스럽네. 자, 그러니까 survive는 그럼 타동사 쓰면 뭐냐면 뭐뭐를 극복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뭔가를 난관을 뚫고 내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뭐뭐를 극복하다, overcome처럼 해석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아픔으로부터 극복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힘의 핵심을 발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게 결국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구체화시켜 준 거야. 뭐를? 이 힘의 강점이라는 걸. 알겠지? 자, 제가 여러분 매번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성공의 반이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이어는 무행동, 무의지다라고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뭐 스카이를 가고 싶다, 근데 난 지금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실패를 해서 내가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의 난관을 뚫고 가면서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못한다, 지금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저앉으시면 그냥 계속 실패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뭐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뭐 하고 거기서 반성할 포인트를 잡고 자기가 스스로 정말 처절하게 내면에서 반성을 하시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실 겁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교훈이 되는 문장이지 않을까 싶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2학년 때 그걸 좀 배우고 3학년 올라가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중고등학교는 짧은 것 같아. 그냥 난 너네가 지금 고2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좀 신기합니다. 그럼 좀 있으면 이제 내년 11월이지 니네 차례인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한 끗 차이 아니야? 그러니까 1년 한 10개월만 있으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거야. 1년 10개월만 있으면. 느낌 이상하지 않아? 근데 1년 10개월 진짜 금방 가거든요. 아니야? 왜? 안 왔으면 좋겠어? 왜? 600일밖에 안 남았어?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간 그 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짜 하루하루 샜거든요. 그래서 훈련병 때 그거 세면 너 진짜 자살하고 싶을 거라고 세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 하면은 거기서 수첩을 줘, 요만한 거. 거기서 내가 동그라미 637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입대했냐면 13년 8월 6월에 입대했거든요. 아, 8월 6일. 그래서 어린이날 저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637일이야. 이거를 동그라미를 다 썼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조교가 오더니 그걸 왜 하고 있니? 이렇게 해야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딱 하고 이제 하루씩 세봤는데 637 진짜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한 400일 때는 진짜 자살하고 싶긴 했어. 줄어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체크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선임 한 명이 오더니 난 150일 남았는데 수고해 말고 지나가갖고 진심 그날 저녁에 그냥 죽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정현이는 이제 한 3년 후면 제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주 제대로 그냥 직격탄으로. 그래서 600일이면 진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고3 애들 예비 정시반 했을 때 걔네가 470일 남았었어. 근데 지금 200 얼마 남았죠? 230? 이렇게 남았을까? 내가 그래서 매번 얘기했어. 너네 고3 금방 온다, 금방 온다. 지금 단어 외우는 거 힘들지? 괜찮아. 지금 외워야 내년에 안 외울 거 아니야. 니네 라이브는 애초에 니네 단어 안 외우고 있는데. 지금 빨리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벌써 4월이야. 좀 있으면. 시간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이거 어제였나? 엊그제였다. 엊그제 중등부 애들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잘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미루지 않기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미루지만 마세요. 알겠죠? 영어로 이거를 procrastinate라고 해요. procrastination. 영어 단어도 있다는 거니까 서양 애들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서양 동서양 막론하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뒤로 미루는 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고2, 고3 애들 스터디 플래너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스터디 플래너를 보면 깔끔하게 딱 떨어져. 뭐가? 니네가 하기 싫은 공부는 자꾸 밀려. 수포자는 수학이 계속 밀리고요. 영어 단어 진짜 외우기 싫은 애는 영어가 계속 밀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바로 잡아주려면 플래너를 내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쓰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3월 20일부터 스터디 플래너를 좀 쓰시고 지금 열품타 제가 일부러 체크 따로 안 하고 있는데 3월 20일부터 열품타랑 스터디 플래너 다 가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가 다 짜서 다 통제하고 관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써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루지 않기. 그래서 미루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테드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극받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돼. 뒤로 미루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너네 대학 네임밸류가 이렇게 밀려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오늘 프로크래스티네이트를 해버렸다. 자, 그러면 연고대를 밀려요, 오늘. 그럼 내일도 또 미루겠지? 그러면 이제 서성한을 밀리고요. 또 밀면 어떻게 돼? 중경외시 밀리고. 그래서 보통 서울대 간다고 하는 친구가 밀려서 밑에 티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울대 갈래요 하면 보통 서성한 정도 가고요. 저 국민대 갈래요 하면 이제 가천대 정도 가요. 저 인경기라도 좋아요. 그럼 유학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티어에서 밑에를 가요. 왜요? 미루니까요. 언제?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밀리기 싫다. 나는 진짜 하고 싶다. 내가 상징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8년 강의하면서 저 이 대학 갈래요라고 해서 진짜 그 대학 간 애가 지금까지 몇백 명을 가르쳤는데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근데 내가 딱 상징적으로 얘기해 줄게. 너네 코로나 때 백신 맞았잖아. 그날 학원이랑 학교 안 갔지? 열나서. 그놈은 학원을 왔어. 열 나는데. 그래서 2시간 동안 수업 듣고 2시간 자습 더 하고 집에 갔거든요. 단어가 모자란다고. 왜냐면 그때 내가 고3 애들 단어 일주일에 900단씩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2시간 동안 공부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못 갈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 안 미루더라고 걔는. 해와라고 하면 진짜 해와요. 그래서 혹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만 하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뭐만 안 하면 되냐면 미루지만 않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뜨끔하는 거 지금 보이거든요. 아, 난데? 이런 거, 그지? 자, 괜찮아. 오늘부터만 안 하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0일이면 인생 바꾸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루지 마세요. 아, 약효가 직방이네. 아, 좋습니다. 아, 적극 환영입니다. 보고 가세요. 너가 뭐가 되냐고? 너도 같이 하고 가면 되지. 자, 아,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서울대 못 가서 연대 가면 되라고 하는 그런 스펙을 좀 내년에 보여주세요. 자, 이제 91번부터는 했던 거예요. 근데 나 혹시 숙제 어디까지 됐어? 95번? 아, 오케이. 자, 동격 때 하도 많이 했지? 이거 그냥 다 모아하면 돼? 그냥 즉 하면 돼요. 즉. 자, when a company comes out. 어떤 한 회사가 comes out, 갖고 나온다는 뜻이야. comes out with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갖고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출시한다고 하시면 돼요. A new product. 어떤 한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콤마 끊어서 딱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its competitors. 그 회사의 경쟁자들은 typically 주로 go on. 나아간다. The defensive. defensive라는 형용사에다가 덜을 붙였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방어책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수세에 몰린다. 이게 수가 지킬 숫자예요. 그래서 지키려는 자세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책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디펜시브죠. 뭔가 새 제품이 나오면 라이벌 업체들은 항상 어떻게 방어 자세를 취한대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콤마하고 ing네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라고 하시면 돼요. 중간에 이렇게 콤마 껴서 중간에 꼽사리 낀 거 이렇게. 자, 뭐 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뭐든지 다 취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whatever도 여기서 총동원이죠. 자, ot는요.
형용사로 쓰면 이거 무슨 뜻이게? 자, odds는 이거 가능성, 확률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odd라고 하면 형용사로 쓰면 첫째, 이상한, 어색한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로 odd는 false란 뜻이 있어요. 자, 고3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턴화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기서 the odd는 가능성이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앞에 뻔한 일반적인 명사 나오고 대타면 이거 뭐야? 무조건 이거 부연 설명하는 동격이죠. 그지? 자, 이거는 나중에 문법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생긴 게 마치 선행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를 구분하는 문제로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명하는 문제로 문법 문제에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 독해하는 거잖아요. 독해할 때 그냥 다 무시하고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다 상관없이 즉이라고 때리고 이거 부연 설명한 거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당연히 가능성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자, 가능성을 줄인다라고 했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수세에 몰린 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무슨 가능성을 줄이겠어? 당연히 공격당할 가능성을 줄이지 않겠어? 그지? 그럼 뒤에는 무조건 세모겠죠? 그지? 자, the offering, 그 제안이, 즉 그 제안이 뭐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제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안이 will eat into, 먹어 들어간다. 먹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잠식하다라고 하면 되죠. 잠식할 것이다. 그들의 sales, 매출을. 그러니까 eat into가 부정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그지? 자, 어순대로 해볼게요. 언제냐면 한 회사가 출시해요. 새로운 제품을. 그때 그것의 경쟁자들은 주로 나아갑니다. 지키는 것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얘 보면 분사구문은 얘 뭐 하는 거냐면 저거를 세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책을 세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가능성? 그 신제품이 우리 회사의 매출을 잠식시킬 가능성. 이렇게. 알겠지? 그거를 줄이려고 하는 무엇인지 하는 게 바로 수세에 몰린다는 걸 상수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차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잠식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회사만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야겠죠. 그거 없으면 창업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지? 남들이랑 똑같은 걸 팔면 경영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내가 창업 실습할 때 페인킬러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소비자한테 유혹해서 데려오려면 생각해보면 너네 막상 소비자는 자기가 익숙한 선택에서 벗어나는 걸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맛집 탐방이 취미라고 해도 생각해보면 잘 엄밀히 보면 자기가 가는 데만 이렇게 돌면서 가. 잘 보면. 의외로 사람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원 보통 그냥 뭐 바꿀까라고 생각해도 계속 막 2년, 3년 다니는 경우가 흔한 게 왜냐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학원을 찾아야 되잖아. 그 이제 탐색 비용이 두려운 거야. 그리고 막상 탐색을 했을 때 내가 이 선택지보다 더 나은 선택을 선택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부담감이 그래서 사람이 생각보다 다른 제품과 서비스로 옮겨가는 걸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창업을 하겠다라면 여러분들이 제품의 서비스는 무조건 페인킬러여야 돼요. 압도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서비스에서 끌고 밖으로 데리고 와야 되거든. 그럴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이거 뭐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경영학과에서. 자, 92번 또 동격이죠. 자, 동격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여기 봐봐. 동격 누구냐면 얘야 얘. 얘 동격이야 이거. 알겠지? 자, 어떤 한 의견이 널리 견지된다. 간주된대요. 널리 통용된다라는 거죠. 어떤 한 의견이. 즉, 그 의견이 뭐냐면 knowledge of language. 한 언어의 지식은 merely, 그저 하나에 불과하다니까 merely는 그럼 수할 긍정, 부정. 부정이죠. 2, 3은 부정적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의견이 널리 사람들한테 견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언어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는 건 그저 뭐 하나에 불과하다? 많은 가능성 있는 도로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뭐? Understanding of a people.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자, people 사람들로 해석한 사람. 고도화가 아주 야무지게 됐네요. 야, 사람들이었으면 인간적 앞에 어가 안 붙었지 않겠어요? 어는 단수에만 붙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민족이요. 이미 스포를 해버렸네. 자, 민족이라고 우리 이거 명사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people을 단수로 했으면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 거니까 어떤 한 민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뉘앙스는 뭐예요? 언어 지식 하나만으로 민족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에 불과하지 하려면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영어 고도화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영어의 역사 한번 읽어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한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언어와 그 민족의 역사를 조금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어의 역사를 알았다고 해서 영국의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영국을 이해하는데 한 파편을 이해한 거겠죠. 그러니까 영국인이라는 민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그 사람들의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요. 92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동격의 표현이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그것만 좀 아시면 돼요. 단어 외우고 있어? 응. 문제는 풀었어? 지금 풀어 그럼 그거. 이따가 단어장 줄게. 자, 잘 봐. more obvious가 맨 앞에 나왔지. 제가 주어겠어? 우리 이런 도치 지금 충분히 많이 봤지. 왜 그러냐면 잘 봐. The fact that 해갖고 여기까지 싹 다 주어야. 그럼 여기다 is obvious 하는 것보다 차라리 끌어서 얘를 먼저 여기다가 쓰는 게 더 어순을 파악하는 게 독자를 배려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떠한 사실이 더 명확해. 즉, 뭐가 더 명확하냐면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비에 그들의 삶을 텔레비전 보는데 근데 이들이 do not read 읽지를 않는데요. 부정적사 소리네. 자, 어떤 한 사실이 훨씬 더 명확하다는데 뭐냐면 TV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읽지를 않는데 똑같이 많은 양을 그들이 읽어야 되는 양만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생 때까지 항상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건 뭐냐면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편견이 최근에 깨지기 전까지는 독서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항상 죄책감을 느꼈거든. 혹시 본인도 그런다 손. 나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항상 늘 죄책감을 갖는다. 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편견을 가졌어. 독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학교에서 독서 활동과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도록 하잖아. 근데 제가 요즘 편견이 깨진 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식은 책으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얼마든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독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식을 채울 수 있다? 이제 그 공식이 깨진 것 같아.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지적 깊이가 얕다라고 감히 예단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로 얼마든지 양질의 지식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저기 의외로 유튜브가 진짜 미친 세상인 게 내가 최근에 3주 전인가? 영국 학교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는 거 영상을 나도 모르게 훌려갖고 2시간 내내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게 강의가 뭐였냐면 0 팩토리얼은 왜 1이 되는 거 이거 증명하는 거 있어. 이거 조회수 2,500만이야. 영국 학교 선생님이 0 팩토리얼이 1인 걸 증명하는데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2,5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봐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걸 지금 비판하려고 한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TV 보는데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걸 텔레비전을 비판이라고 했냐면 얘 이거 써서 그래. ought to. 내가 아까 ought to 얘기해줬지. 뭐라고? 꼭 해야 되는 건데 꼭 해야 되는 양만큼도 읽지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텔레비전 읽는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한 거예요. 야, 너네 TV 좀 그만 보고 좀 책 좀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TV를 보는 게 책을 보는 것보다 더 효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유튜브는 재생 배속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진짜 유튜브로 각 잡고 지식 흡수하겠다? 2배속으로 들으면 끝나거든요. 그럼 책 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맨날 그 막 게임 영상 뭐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진짜 많거든요. 좋은 거. 그런 것도 한번 가끔씩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시고 네, 다양한 걸 좀 맛봐 보세요. 자, 오늘 8시가 돼서요. 일단 93번까지만 하고 자, 다음에 뒤에 쭉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